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나스닥이 급락하는 가운데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나스닥이 어제 2.14%나 하락하며 다시 한번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고점 대비 약 17.6% 하락한 상태인데요. 왜 또 하락했을까요? 뉴스를 보시다시피 국채금리가 2.8%로 급등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국채금리가 급등하면 기술주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안전자산인 미 국채의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위험자산인 주식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술주들은 대부분 지금보다 앞으로 돈을 더 벌 거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미래에 더 많은 매출을 발생시킬 거라는 기대감으로 PER이 높습니다. 하지만 시장금리가 오르면 미래 매출의 가치가 떨어지기에 기술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 국채의 시장금리가 상승할 때가 있으면 하락할 때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하락할 때는 반대로 기대감이 상승해서 다시 주가가 급등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입니다. 보시면 2018년 고점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 경향으로 봐서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한번 큰 그림으로 봐보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1983년 이후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현재 2018년 국채금리까지 비슷하게 상승하더라도 우상향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또한 10년물 국채금리는 역대급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속도에 유례없이 급등하고 있어도 결국 다시 전저점을 깨러 내려올 확률이 높다는 말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 급등이 나스닥을 이렇게 하락시키는데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락하면 나스닥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상승할 것입니다. 나스닥과 10년물 국채금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할 때 나스닥이 급락할 때가 많았지만 과거를 봐보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채금리가 급등할 때 나스닥도 같이 급등한 적이 있다는 말이죠. 다만 하락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록 네모는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 추세일 때를 표시한 부분입니다. 국채금리가 급등하거나 고점을 찍고 하락할 때는 나스닥이 크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국채금리가 급등을 해도 나스닥이 같이 상승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만 국채금리로 나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국채금리가 하락하면 나스닥은 반대로 급등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나스닥은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 하락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의 경향을 본다면 향후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더 급등할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렇게 바닥으로 다시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락할 때마다 기계적인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고 조금씩 모아가는 것입니다. 나스닥도 보시면 계속 우상향 중입니다. 지금의 하락이 보이시나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작은 하락에 우리는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미들이 흔들리고 팔고 나가는 것을 월가나 시장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개미들이 대부분 돈을 잃고 월가 사람들은 엄청나게 돈을 버는 것입니다. 대부분 개미들이 매도하는 이유는 버틸 수 있는 멘탈이 없고 정확한 기업 분석을 안 하고 감으로 매매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하는 분들은 대부분 오랜 시간 꾸준히 투자해오면서 기업을 항상 공부하고 매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기업 분석 없이 오랜 시간 들고만 있는다고 돈을 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 분석 또한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과거와 다르다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거와 움직임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변하지 않는 내용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떠한 악재가 와도 나스닥은 우상향한다는 점이죠. 여기서 더 떨어진다 해도 오랜 시간 횡보한다 해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잠깐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지금 매도하시는 게 아니면 슬퍼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제2의 IT 버블이 터질 것이다 라는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이 같을까요? IT 버블 당시에 나스닥의 PER은 보시다시피 175였습니다. 현재는 어떤가요? 제가 1월달에 분석해드렸을 때 35였고 현재는 31.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때와 달리 기업들 내실이 잘 다져져 있다는 소리이죠. IT 버블 때는 막대한 인프라 투자로 인해 적자를 본 기업들이 많았지만 현재는 기업들의 이익이 높아지고 잉여 현금 흐름이 높습니다. 빅테크들이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인수합병을 하고 자사주 매입을 늘리는 게 그 증거입니다. S&P 500 기업들의 최근 1년간 실적 기준으로 PER을 계산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IT 버블 때는 무려 65까지 올라갔습니다. 기업들의 최근 실적이 없는데 주가만 올라갔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PER이 2018년 미중 갈등 때만큼 떨어졌습니다. 실적과 주가가 반비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S&P 기업들의 실적과 지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위에가 S&P 지수고 아래가 S&P 기업들 실적입니다. 실적이 계속 우상향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 높은 S&P 주가가 거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작년 말부터 IT 버블과 비슷하거나 더 심각하다고 몇몇 기관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IT 버블과 유사하다면서 경고했고 찰리 먼거는 지금이 IT 버블보다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확인해보면 웃긴 점이 많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IT 버블과 유사하다며 경고를 해놓고 작년 말에 S&P 500 예상 주가를 4,600으로 발표했습니다. 지금 S&P보다 약 4.7%나 더 상승 가능한 수치인데요. IT 버블이면 50% 정도 하락해야 할 텐데 S&P 고점 대비 약 5%만 하락한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찰리 먼거는 작년 11월에 IT 버블보다 더 심한 버블이라면서 정작 본인은 작년 4분기에 알리바바 주식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에 주가가 크게 급락하자 절반을 정리했고 나머지 종목들은 하나도 안 팔았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관들의 말도 바뀝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다 개미털기용 뉴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관들은 작년 4분기에 빅테크를 많이 매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매도하고 더 저점에서 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다 팔고 관망해야 할까요? 어떤 방법이든 투자를 한다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관들이나 유명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무기는 바로 시간입니다. 결국 지금 느끼는 이 슬픔이 나중에 돈으로 바뀔 텐데 굳이 팔아서 더 스트레스 받고 괜히 더 비싼 값에 주식을 다시 살 필요가 있을까요? 사고 파는데 수수료도 나가는데 말이죠. 누구나 처음에 주식을 매수할 때 이런 마음가짐으로 합니다. 이 주식이 몇 배 될 때까지 안 팔 것이다. 3년, 5년, 10년을 들고 갈 것이다. 하면서 매수 버튼을 누르실 텐데요. 근데 고작 며칠, 몇 주, 몇 개월 지나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그 종목을 분석하고 매수하셨을 때 이유가 아직 남아있고 변하지 않았다면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처음 그 종목을 매수하실 당시에 충분히 주가가 싸다고 생각하면서 매수하셨을 텐데 그때보다 더 싸진 주가를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요? 기뻐하면서 분할 매수로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고 하락장이 이렇게 길어지는 게 거의 몇 년 만이니 다들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셨다시피 시장이 거품이지도 않고 현재 세계 경제가 무너질 만한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빅테크들의 실적은 계속 잘 나오고 있으며 과학기술은 발전하고 그에 따라 경제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지금 매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다만 주식 투자하실 때는 내가 5년, 10년 주식에 넣어둘 수 있는 여유자금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하락장에 비투나 보증금 등 곧 쓸 일이 있거나 남의 돈으로 하면 멘탈이 더 버티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번 하락장에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은 나스닥이 전고점을 회복하면 급한 불을 끄고 꼭 잉여자금으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긴 하지만 잘못 물려버리면 일상생활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우리의 삶이 있어야 종목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런 악재도 헤쳐나갈 수 있는 멘탈을 가지게 됩니다. 건전한 투자야말로 우리가 누구보다 빠르게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굿 프라이데이로 미국 시장이 휴장입니다. 3일간 멘탈도 회복하시면서 다음주 시장을 우리 다 함께 헤쳐나가 봅시다. 즐거운 금요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제 영상은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니니 꼭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